나는 할리카르나소스에서 태어난 그리스인 헤로도토스입니다. 내가 살았던 기원전 5세기는 전쟁과 혼란, 그리고 끊임없는 문명의 충돌로 가득한 때였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기록한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사람들의 얼굴, 도시의 이름, 왕들의 야망, 심지어 누군가의 사랑까지도. 하지만 전쟁 속에서도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어떤 이는 기묘한 용기를 보이기도 하며 어떤 이는 오만한 권력을 휘두르다 파멸에 이르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빛과 그림자를 함께 기록하려 했습니다. 내가 가장 깊이 탐구했던 사건은 바로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벌어진 전쟁, 이른바 페르시아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선 훨씬 더 오래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단번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는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전부터 천천히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리디아의 왕 크로이소스가 델포이의 신탁을 잘못 해석하고 페르시아의 왕 키루스에게 패배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번의 오해가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한 왕국이 무너지고 또 다른 제국이 탄생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크로이소스는 당대 가장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리디아는 금이 흐르는 파크톨로스 강을 지녔고 그는 그 금으로 신전과 도시를 장식하며 권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부와 힘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즉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 세력을 넓히던 페르시아의 키루스 대왕을 두려워했지만 동시에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탁의 힘을 빌리려 했습니다. 델포이, 즉 아폴론의 신탁이 있는 그리스의 성지에 사절을 보내 페르시아를 공격하면 승리할지 물었습니다. 당신이 강을 건너면 한 위대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신탁은 응답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이 말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자신이 페르시아를 공격하면 승리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병력을 모아 할리스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탁의 말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신탁은 분명히 한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 했을 뿐 그것이 리디아일지 페르시아일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너진 것은 크로이소스 자신의 왕국 리디아였습니다. 페르시아군에게 포위당한 크로이소스는 마침내 수도 사르디스를 빼앗겼고 그는 불에 태워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절규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솔로니여, 솔로니여. 그리스의 현자 솔론이 과거에 그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당시 크로이소스가 자랑스럽게 자신의 부를 보여주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를 물었을 때 솔로는 죽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이제야 뼛속 깊이 와닿았던 것입니다. 권력도, 부도, 모든 영광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을 때 그는 비로소 인간의 유한함을 깨달은 것이지요. 다행히 키루스는 그 외침에 감동받아 그를 살려주었고 크로이소스는 이후 조언자로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의 제국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 싶었습니다. 오만은 예언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힘은 해석을 왜곡하게 합니다. 신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은 그것을 듣는 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글은 전쟁의 원인만을 추적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수많은 땅을 여행하며 각지의 풍습과 믿음, 정치와 생활을 관찰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왜 죽은 이를 그렇게 정성껏 미라로 만드는지, 스키타이 사람들은 왜 말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지, 바빌로니아의 결혼 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알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결국 비슷한 욕망과 공포, 희망과 오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문명의 형태는 다를지언정 인간의 본성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신들의 뜻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많은 이야기 속에서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인간은 종종 자신이 신보다 강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착각은 곧 오만이 되고 오만은 곧 파멸로 이어집니다. 크우세르크세스가 그랬고 크로이소스가 그랬으며 심지어 어떤 도시 전체가 그랬습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려 했습니다. 기억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과연 제국은 왜 무너지는지, 인간은 왜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나는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며 가장 자주 목격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강해진 자는 곧 오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만은 망각에서 나옵니다. 스스로의 유한함을 잊고 자신이 신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하는 순간 그 제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것을 수많은 이야기에서 보았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은 그 단적인 예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페르시아 제국이 한창 팽창할 무렵이었습니다. 키루스 대왕, 캄비세스, 다리우스 1세를 거쳐 페르시아는 이집트, 메디아, 리디아, 바빌론까지 모두 정복했습니다. 광대한 땅을 가진 이 제국은 이제 그리스까지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는 만만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작은 도시국가로 나뉘어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연합했고 자유를 위해 죽음을 선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테르모필레 협곡에서의 전투였습니다.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와 그 동맹군이 페르시아 수십만 대군에 맞서 최후까지 저항한 이야기. 그것은 단지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에 대한 신념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이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진정한 승리를 거둔 것은 그리스였습니다. 그는 테르모필레를 지나 아테네까지 불태웠지만 결국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 함대에게 패배합니다. 바다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단순한 해전이 아니라 기술과 지형, 그리고 의지의 싸움이었습니다. 아테네는 바다의 힘을 믿었고 협소한 해협에서 대규모 페르시아 선단의 기동력을 막아섰습니다. 나는 이 전투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국은 크기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가 많다고, 땅이 넓다고 항상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전쟁의 향방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분입니다. 크세르크세스는 오만했습니다. 그는 신을 모독했고 바다에 채찍을 가하며 자신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다리우스보다 더 많은 병력을 이끌었고 더 많은 도시를 불태웠지만 결국 패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간이 가진 한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자유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았지만 자유를 지키기 위해 연합했습니다. 자유는 단지 정치 제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가장 본질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나는 이 전쟁을 통해 제국의 흥망이 단순한 운명의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선택과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만은 제국을 병들게 하고 자유는 인간을 강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도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오늘날의 제국, 기업, 국가,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우리는 여전히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자신을 신처럼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명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독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속한 공동체, 당신이 이끄는 조직, 당신이 세운 계획 속에는 오만이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과 통찰이 깃들어 있습니까? 크세르크세스의 다리 위에서 돌아서던 그 순간처럼 당신도 한 번쯤은 걸음을 멈추고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기 위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기 위해 기록되는 것이니까요. 나는 단지 책상에 앉아 누군가의 이야기를 베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걷고 묻고 듣고 직접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발을 디뎠고 바빌론의 성벽을 올려다보았으며 스키타이의 평원에서 말을 달리는 사람들과 잠시 함께 지냈습니다. 내가 그런 먼 길을 떠난 건 단 하나의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며 서로 다른 문명이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이집트였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민족보다도 정성스럽게 죽은 이를 모셨습니다. 미라를 만들고 무덤에 온갖 물건을 넣으며 사후세계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관념 속에서 인간의 유한함과 영원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바빌로니아에서는 아주 이상한 시장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젊은 여성들을 결혼할 사람으로 소개하고 돈이 많은 남자가 아름다운 여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못생긴 여성에게 지참금을 보태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기묘했지만 그들 나름의 정의와 균형이 담긴 방식이었습니다. 스키타의 사람들은 말 위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전쟁하고 말을 타고 식사하고 심지어 말을 타고 장례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유목민답게 그들은 어느 하나에 머무르지 않았고 이동과 자유 그리고 혈연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나는 그들 속에서 정착이라는 개념 없이 살아가는 또 다른 인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각기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규칙 속에서도 나는 공통된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나 두 가지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는 죽음, 다른 하나는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름을 남기려 하고 기념비를 세우며 후손에게 무언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말이든 전설이든 문명이든 간에 말이지요. 내가 여행한 수많은 도시와 사람들 가운데 나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명이란 단지 기술이나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려 하고 무엇을 잊으려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도시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자랑했고 어떤 도시는 신을 모시는 예법을 중요시했습니다. 또 어떤 도시는 법과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세상에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모아 연결했습니다. 왜냐하면 각기 떨어진 조각 같던 이야기들이 모이면 결국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르고 시대는 바뀌지만 인간이 겪는 갈등과 선택, 두려움과 용기는 본질적으로 그리 다르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 책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관찰이며 그 문명이 무엇을 두려워했으며 무엇을 꿈꿨는지를 기록한 보고서입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살던 시대의 진실이었고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문명은 곧 인간의 얼굴이며 인간의 얼굴은 언제나 그 안에 기쁨과 공포, 사랑과 분노를 함께 담고 있으니까요. 이제 나는 묻고 싶습니다. 내가 남긴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페르시아에 대군이 몰려왔다는 사실입니까? 아니면 테르모필레에서 쓰러진 300명의 전사들입니까? 아니면 크로이소스의 오만입니까? 혹은 그가 신탁을 오해했다는 실수입니까? 나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인간이 과거를 통해 무엇을 배우려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역사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불리지만 사실 나는 단지 질문을 던졌을 뿐입니다. 누가 옳았는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를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 당신이 기업의 지도자이든 작은 가정의 부모이든 나는 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오만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권력을, 당신의 위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의 충고를 무시하고 신의 뜻도 인간의 고통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크세르크세스는 다리우스보다 훨씬 많은 병력을 가졌지만 단 하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크로이소스는 그 누구보다 부유했지만 단 하나의 신탁을 잘못 해석해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만입니다. 나는 오만이 인간을 눈멀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보던 세계만이 전부라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세계는 언제나 당신의 밖에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문명, 다른 삶의 방식은 언제나 존재해왔고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무시하면 그 다음엔 파괴가 찾아옵니다. 전쟁이든 몰락이든 나는 그런 파괴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지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당신이 미래에 저지르지 말아야 할 실수에 대한 경고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그 경고를 제대로 듣고 있는 걸까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만이 옳다고 믿고 타인을 배제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싸움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름의 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내가 기록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이 역사는 다시 쓰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에게 다시 한번 기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이렇게 쓸 것입니다. 인간은 오만을 경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자유를 위해 싸울 때 가장 위대해진다. 그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당신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